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6월 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제목 안 뽑았어요. 요즘은 정말 제목 뽑을 게 없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서요. 자, 부산 시민공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진을 오랜만에 바꿔봤는데요. 6월 사진이라고 그 영상 하단 부분 그 사이트 사진 가져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6월이라고 있었는데 이 6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서 여기 가보니까 두어 번 가보니까 이거 참 좋더라. 가족과 나들이하기 참 좋았던 그런 느낌이 나고요. 아마 타 지역 사람들이 보면은 야, 그 동네는 와 산에 아파트가 있노 아마. 아파트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드넓은 공원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마 이 우후죽순 솟아있는 이 아파트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이어서 다시 나타났는데요. 부산도 낙폭을 많이 줄여냈다라는 부분. 광역시 중에서는 낙폭이 크긴 하지만 사실상 보합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량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는 모양새. 좀 비싼 아파트들 막 건들면서 시장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제까지 비싼 아파트들을 계속 사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3만 건에 육박하던 것이 20% 이상 줄었네요. 20% 이상 줄어서 23,400건. 여전히 많은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이 밑으로 점점 떨어져 내려온다면 이 구간까지 간다면 정말 21년 가을 폭발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던 요 시기 전까지 쭉 연말까지 떨어져 준다면은 아마 임대 시장도 다시 한번 좀 빡빡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68건의 거래량. 요즘 띄엄띄엄 좀 거래량이 적은 날수가 나오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구가 70건의 거래량이 신고되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산은 어제하고 그제가 많이 신고되었어요. 141건, 208건. 좀 많이 휴일 이후에 조금 많이 신고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68건의 거래량. 이번 달은 주간 거래량을 525건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요. 525건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죠.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 야 우리 동네 좀 괜찮다 이 동네. 잘 나간다. 이거 고가 아파트 거래 잘 난다. 이런 느낌이 살짝 풍기기도 하는데 전체 시장은 같이 반응하진 않죠. 같이 시장이 반응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면서 막 10억 이상 아파트, 부산 아파트는 10억이야. 10억은 넘어가라는 느낌이지만 이 대형 평형들임을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완전히 잘 나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5%, 5% 정도. 이런 것들 아무래도 거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하락률이 적게 나오는 것도 저마다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쌍 거래량이 근래 좀 있었죠. 35평형 가격 조금 낮은 층 기준으로 한 28% 정도, 네, 그 정도 빠졌고요. 해운대 자이 저층 기준으로 한 35% 정도 빠져 있는 모습. 대한 힐스테이 프리지오 국평 기준으로 30% 중간층, 뭐 그런 나름 고층. 네, 대형 평형 제껴놓고 나머지 또 국평 기준으로 보면 30% 연산 더샵 메가센텀 하마꿈의 그림 대형 평형도 제껴놓고 이것도 30% 대형 파크 프루지오 32평형 가격 30% 정도 대현자이 25평형 가격 한 28% 정도 매번 비슷하죠.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다 하면은 22년식 아파트 혹은 21년식 아파트 이런 곳에서 신고가가 나오는데 동네가 조금 외곽으로 밀리거나 하면은 가격이 신축 가격이 요거 지금 뭐 시멘트가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뭐 그렇게 줄줄 읊어보잖아요. 25% 정도, 25% 정도, 30% 정도, 30% 정도 느낌.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 영상 자료를 다 수집해 놓고 파워포인트까지 다 작업을 해 놓고 마지막에 제목을 뭘 붙일까 고민을 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색적인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한창 거래가 없었을 때 이렇게 거래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그런 곳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지 그 외에는 이 전체적인 시장은 보합권에서 지금 한 4개월째 이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반등은 아닙니다. 네, 요거 또 대형 신고가 나오면 요런 경우에 있고요. 20%, 30%, 아파트 이름도 물망이 오르는 곳만 자꾸 오르지. 또 새로운 곳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왜 안 오르지? 아마 이런 볼멘 소리도 조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동로얄도 계속 하락률 높게 나왔던 곳이죠. 네, 국평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수준, 평당 1,000만 원 수준.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부산 사람들이 소득으로 뭐 큰 부채를 지지 않고 평균적인 가계에서 뭐 집을 사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정부에서 통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정화되었대요. 근데 저는 돈 쓰기가 무서운데 안정화되었대요. 사실 썩 믿음은 안 갑니다. 어느 정권에서건 통계를 발표하는 거 썩 믿음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소형평형들 가격 3억 선에서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구나. 대략 30% 하락. 이 정도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계속 건당 거래대금은 대형평형 거래될 때 올라갔는데요. 좀 아직까지 5월 달에는 건당 거래대금이 아직 치솟지는 못하네요. 대구는 요 수준이 1, 2, 3, 4, 5 계속 3.3억 3.3억 수준에서 쭉 플랫하게 움직이는데 부산은 하여튼 좀 반응합니다. 시장이 무슨 뭐 특례를 했건 뭘 했건 시장이 움직이면 더 빨리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네가 확실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월 달이 아직까지 힘을 그렇게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형 평형이 제법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오늘 작은 산을 두 개 만들지 않을까. 많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또 선진입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꿈을 꿀 거예요. 2019년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고 나서 폭발했던 기업. 근데 부산의 조정지역 대상지역 했었는데요. 그 흔적이 이 거래량에 안 남아있는 느낌이죠. 안 남아있습니다. 대선과 그 다음에 특례만 이 차트에 거래량의 흔적을 남겼을 뿐 규제 해제는 흔적을 남기지 못했네요. 사실상 규제도 지금 거의 다 풀려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400건을 돌파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이 400건을 돌파했습니다. 마치 21년의 모습처럼 비싼 아파트들이 좀 반응해주고 갔으면 하는데 시장 전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나 그런 자금력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5월 달에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쯤 되면은 그 월별 거래량의 한 3분의 2 정도는 신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있었고요. 그 중에 신고가 2건 6억 이상, 5억 이상과 5억 이하 이 정도만 구분해보고 넘어갈게요. 많지는 않았네요. 전세 거래량 43건 신고되었어요. 이거 좀 특이하게 그 전에 좀 많이 신고되고 아마 신고율은 뚝뚝 떨어질 거예요. 신고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진짜 거래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뭐 많으면 100만 원까지도 문다고 하니까 그거 부담스러워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임대차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소득 같은 게 이렇게 노출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는데 갑자기 거래가 폭발하는 모습을 5월달, 6월달에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게 거래가 많은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쌌던 전세에서 기본 1력씩 돌려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 DSR을 좀 무력화시키고 대출을 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것들에 이게 뭐 호재라고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규제 풀어주고 요즘 그런 게 호재죠. 예전에 한창 개발할 때는 뭐 바다 조망이 어떠니 뭐니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 그런 호재 이야기는 잘 들려오지 않죠. 다만 이제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갭 투자로 들어갔는데 자기 자본 녹아내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에 집을 샀어요. 집값이 30% 정도 빠져서 집값이 3.5억으로 내려왔어요. 이 집 살 때 내 돈은 1.5억이 있었지만 전세 자금 3.5억을 끼고 집을 샀는 거예요. 사실상 내 돈은 지금 현재 녹아내렸어요. 전세금 받은 것만 있어요. 새로운 전세 가격은 2억 정도의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돈을 1.5억을 더 구해내야 돼요.
그럼 1.5억을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걸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그에 따른 후폭풍이나 아니면 엄청난 자금의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채권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시장금리는 오르는 상태, 은행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는 상태. 왜? 대출 금액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기존 대출자들을 표시 안 나게 얼마나 쥐어짭니까? 정부에서는 알랑방구 끼면서 알랑알랑 하면서 신규 주담대 3.6%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뭐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뭐 내놓지만 기존 대출자는 5% 각오하세요 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은행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기존 대출자들을 얼마나 쥐어짜는지 지금 대출 낸 사람들도 언젠가 또 쥐어짤 날이 오겠죠.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 예. 2년 전의 모습과 이제 비교하면은 돌려줘야 될 전세금들이 제법 생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폭발했는 모습. 전월세 비중이 이건 지나갈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다 지나갈게요. 4억 이상 사는 사람은 4% 정도. 월세 거래량 요거 숫자 잘못 나타냈는가? 네. 또 월세가 또 오르고 다 부담 지울 거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동대로 뭐 큰 변화 없이 전월세 시장도 뭐 좀 하향 안정화, 하향 평준화 뭐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뭐 시장 자체가 조금 활기는 없죠. 활기는 없습니다. 네, 시장 감사합니다.